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은 DB 업종 파워링크 세팅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병원 문의, 뭐 성형외과 뭐 이런 병원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중고차 매입, 아니면 뭐 중고 명품 매입, 뭐 이런 업종이 바로 DB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가 왜 굳이 파워링크를 먼저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검색 광고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일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은 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검색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광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검색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문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워링크를 DB 업종에서는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이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B 업종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을 최대한 많은 뭐 타겟들한테 도달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광고비를 좀 누수시키지 말자, 이거를 좀 목표로 많이 진행을 해요. 이게 문의가 발생을 해야 실질적으로 돈이 제대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둔 것처럼 돈이 되는 좀 클릭을 만들자, 그런 구조로 세팅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B 업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부정 클릭이 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 클릭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동일하게 유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IP들을 차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좀 부정 유입 많이 되는 키워드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 키워드들은 좀 당분간 오프를 시켜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클릭 필터링을 1차적으로 저는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커머스 업종에서도 비슷한데, 파워링크를 보시면은 키워드마다 각각의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품질 지수가 초반에 등록을 하면은 그 4칸으로 시작을 하는데 4칸 이하가 되면 이건 품질이 안 좋은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4칸이 넘어가 7칸이 최대인데 그 칸까지 가면은 이건 좀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다 라고 해서 비교적 낮은 입찰가로도 순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지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 하면은, 이거는 랜딩 페이지랑 이 키워드의 연관성,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록하는 소재, 기본 소재라든지 확장 소재, 그런 것들도 이제 랜딩 페이지나 키워드랑 좀 의도가 적합한다, 매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품질 지수가 오르는 거라서, 이거는 좀 품질 지수랑 키워드랑 랜딩 페이지를 좀 동일한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문의를 많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그 문의까지의 시간이 단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뭐 이것저것 들어가서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문의를 남길 수 있는 CTA가 좀 바로바로 직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선 부분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홈페이지 메인 랜딩이 들어가면은 문의하기가 한번 거쳐서 들어갔어야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바로 띠배너 형태로 여기 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문의되는 그런 형태로도 홈페이지 개선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3개를 좀 중심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간대별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대별로 운영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10시부터 광고 시작이면은 한 그룹을 10시, 11시 타임, 그리고 다음 그룹을 11시, 12시 타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대시보드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전 그룹에서의 실제 클릭당 비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각의 키워드가 입찰가가 입찰한 그대로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1위로 만약에 순위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2위 기준으로 입찰가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 시간대에 실제 클릭당 비용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토대로 다음 시간대에
그 키워드 입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날에는 이만큼 키워드가 뭐 6만 원대였는데 오늘은 실제 클릭단 비용이 4만 원대네? 뭐 이런 거를 좀 흐름을 확인을 해서 다음 타임 때도 그 입찰가를 반영을 하니까 조금 더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비율 시간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시간대에는 입찰가들을 싹 다 키워드 입찰가들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품질시수 관련해서도 제가 의도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랜딩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뭘까를 우선적으로 추출을 하고 그 2차적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소재를 만들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보 탐색형, 비교, 검토형, 뭐 전환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소재를 세팅을 했었고 그렇게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후기가 조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뭐 여기가 1등 업체입니다. 뭐 이런 본인의 소구점보다는 좀 남들의 말, 뭐 후기 뭐 몇천 건이 있는 업체 뭐 이런 거에 좀 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위주로 계속 A/B 테스트를 해나가면서 좀 디벨롭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저희가 확장 검색 기능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확장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워링크를 진행할 때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두잖아요. 근데 확장 검색은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 외에도 조금 의도가 유사한 것 같다. 우리 홈페이지랑 관련이 있는 키워드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한 키워드에 확장돼서 노출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DB 업종에서 이 확장 검색 기능이 광고비 누수인가 아닌가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확장 검색 기능을 저는 켜고 진행을 했고요. 켰을 때 문의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했을 때 그 해당 문의 데이터가 내가 실제로 지금 등록을 해놓고 있는 키워드인가 아닌가를 좀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음에도 문의가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확장 검색은 킬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확장 검색을 켜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켜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 게 확장 검색이 기본적으로 켜고 진행을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300원 정도 발생을 해요. 300원에서 500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확장 검색에서 많은 문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개인들이 나중에 브랜드를 맡아서 진행을 하실 때도 한번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많은 키워드에서 노출되니까 좋은 거겠지 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2번처럼 문의 데이터를 봤을 때 확장 검색으로 노출된 키워드가 문의 키워드로 들어왔구나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등록해둔 키워드로 좀 승격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인 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1위로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당 확장 검색으로 노출되던 키워드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대시보드에도 등록을 진행해서 그 입찰가를 1위로 저는 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 검색 기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랑 트래킹 관련을 해서 많은 분들이 DB 업종이면 어떻게 그 데이터를 모으냐라고들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뭐 전환을 잡는 버튼을 문의랑 연결을 해서 해도 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좀 홈페이지가 개선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측이랑 많은 협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문의 데이터를 공유를 조금 해달라. 근데 이거는 브랜드 측에서도 좀 공유 안 해주시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전날에 문의가 들어온 키워드를 시트화 해가지고 싹 공유를 받고 거기서 어떤 키워드에서 좀 문의가 났나를 확인해서 그 키워드는 무조건 뭐 1위로 만들다든지 그런 전략을 짰고요. 좀 그 문의 들어오는 키워드 중에서도 좀 공통된 키워드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키워드 위주로도 또 확장을 해서 키워드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래 전환당 단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까지 나왔었는데 그걸 지금 6만 원까지 줄여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광고비 누수를 줄이는
측면으로 하니까 이제 전환당 단가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킹 관련을 해서 이거는 다른 분들이 조금 쓰셨던 방법이었는데 이게 매체별로 좀 여러 가지 광고를 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성과 트래킹 체크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콜로 들어오는 문의다 보니까 트래킹 체크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그때 저는 들었던 방법이 각 매체별로 전화번호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은 110, 뭐 메타는 12,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다 다르게 세팅을 해서 이 번호로 들어오는 거면은 이 매체로 문의가 들어오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트래킹을 하는 방법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서 만약에 조금 홈페이지나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업체라면은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클릭 아까 차단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정클릭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부정클릭 솔루션을 저는 오토다비드라는 솔루션을 활용 중에 있는데 그런 거랑 저희 홈페이지 유입이 들어오는 IP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IP가 4개의 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앞에 C클래스까지 3개의 대역이 동일한 게 계속 들어오면은 저는 그걸 공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동일한 IP가.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 기종 같은 것도 표시가 돼요. 근데 조금 구기종으로 계속 유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클릭으로 판단을 했고 트래픽이 평소에 트래픽이 한 4-5개가 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뭐 10개, 15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부정클릭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부정클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판단을 해야 광고비 누수가 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브랜드마다 좀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한번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일한 거는 동일한 IP가 계속 들어오면은 그거는 부정클릭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솔루션을 많이들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자동으로 차단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앞에 세대역이 동일한 게 계속 들어오면 그것도 부정클릭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광고주 그 광고 시스템에 보시면은 그 3가지 대역하고 마지막에 별표를 하면은 그게 와일드 카드라고 이 앞자리가 똑같은 것들을 싹 다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 빠른 칼퇴 하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